그래 보고요. 실질적으로 하락한 게 보면요. 5월 5일이죠. 5월 5일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빠졌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보면요. 시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거의 뭐 14.6% 정도죠. 많이 빠졌죠. 700, 약 40만 원 정도 빠졌죠. 엄청나게 빠진 거다. 이게 이제 5월 5일이 요날이죠, 요날. 요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아야 할 부분이, 요날하고 요날요. 여기가 이제 4월, 요날이 4월 5일이죠. 4월 5일. 3월 여기가 26일이고요. 여기가 4월 5일. 요 기준으로 해서 여기 빠지는 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요. 25% 마이너스 25%나 빠졌다. 많이 빠진 거죠. 이런 거죠. 여기가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이제 이 지저 구간이죠. 지지 저항 구간, 이 지저. 여기가 1지저. 그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 저항 구간이죠.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4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빠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때 기준에서 작년 11월 9일 이후로 해서 정고를 찍어주고 떨어져서요. 오늘 1월 22일 이후로 해서 반등을 줬죠. 4,262만 9천 원을 찍어주고 올렸죠. 올려서 1차 지저 구간 그리고 마찬가지로 1차 지저 구간을 항상 뚫지를 못하고요.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뚫지를 못하고요. 떨어져서요. 1차 지저 구간을 돌파를 해줘서 뚫어주고요. 2차 지저 구간을 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요 날이 3월 13일인데 어디가 그죠? 3월 13일 날 올려서요. 일봉상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3월 26일 날 요날 3월 26일 날 요날 1차 지저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2차 지저 구간을 뚫다가 뚫지 못하고 떨어져 조정받고 그날이 4월 1일 올려서요. 자기 갈 길을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고 떨어졌죠. 떨어진 이후로 해서 그러니까 4월 5일 이후로 해서 하락으로 보면 된다. 현재까지 떨어진 거죠. 뭐 사안은 그렇다. 차트상 보면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하게 요 포인트요. 구간 이런 포인트 여기를 다 지금 보면 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우상향 추세선을 전부 딛고요. 딛고 올려줬죠. 요 추세선을 유지를 시켜줬죠. 언제까지요? 최소한 거진 뭐 4월 말까지 4월 29일까지 요 날까지도 인정을 해줄 수 있죠. 4월 요 날이 4월 29일이죠. 네? 4월 29일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요런 구간들은 이런 거죠. 여기서 이 구간들은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변동성이 큰 구간들이죠. 그래서 등락이 크다는 얘기죠. 등락이. 요때 돌파를 못하고 추락할 때, 요때가 이제 우코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이때 요 당시에 일어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상승을 이때 상승을 주지 못했죠.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들 늘 말씀하시 잘 아시겠지만 돌파하고요. 2차 지지 구간 전에 중간에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를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요. 떨어져서 조정 주고 올려야 되는데 올려주지 못한 게 이제 우크 사태죠. 여기. 우크 사태로 인해서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받고 우상향 추세선에 강력하게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그 구간을 지지를 받고 올리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2월 20일가 3월 1일, 3월 7일, 9일, 13일, 3월 13일. 3월 13일 이후에서 일봉상 추세선을 돌파하고요. 1차 지저를 돌파해서 다시 재상승을 이제 도모를 했는 거죠. 여기에. 요때 다시 재상승을 한 거죠. 돌파하고요. 돌파하고. 그러니까 1월 22일 이후에서 3월 26일까지 한 번도 1차 지지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하다가요. 요때 주요한 수령 구간이죠. 여기 요 구간이요. 그런 주요 수령 구간이죠. 여기가. 여기를 뚫어주면서요. 1차 지지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2차 지지 구간을 뚫어주고 한번 조정을 우리가 준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떨어져서요. 올릴 때 못 올려줬죠. 이때 또 뭐냐? 우크 사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제 푸틴 그러니까 이거죠. 금리도 50bp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긴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제 핵 얘기가 나오고 벙커 얘기 나올 때 요때 이제 하락을 줬죠. 하락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이 내려왔는데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어가 잘 아시겠죠. 이 중간 사정도 잘 알고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런 거죠. 떨어져서 올리다가 떨어져서 요새 올려주고 떨어져서 그죠?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지지 구간에 인접해 있는 추세선에 인접해 있는 요 지지 구간 여기서 다시 올려주지 못하고요. 떨어져서 올리려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게 이제 요 부분의 상황이죠. 요 부분의 상황. 요 인접해 있는 상황이다. 걱정했던 게 이런 얘기죠. 적어도 1차 지지 구간을 돌파를 못하더라도 바닥에 있는 우상향 추세선은 지난 1월 22일 날 상승 전환 이후에 한 번도 돌파 하락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나 세계 질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만 않으면 이 주요 세력들이 잘 지지를 해줄 걸로 믿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면서 러시아에게도 큰 타격이 되었고요. 우크라이나한테도 큰 타격이죠. 그냥 액면구도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잘 버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그냥 힘으로 뭐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냥 뭐 그랬으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파괴적인 힘이죠. 파괴적으로 러시아에는 뭐 방대한 무기가 있고요.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아서요.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거죠.
전쟁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초토화된다 봐야 되죠. 무기가 지원받으면 받을수록,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에 있는 무기는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다이다이 까지만 맞상대하지만 상대가 안 되는데 초토화되는 거는 우크라이나 내라 봐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주로 수출하는 게 에너지가 많죠. 에너지가. 러시아에서는 따로 팔아먹을 게 그렇게 없다. 무기랑 에너지 외에. 왜냐하면 서방에서 특히 미국을 주시 위주로 해서 러시아에 제재하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요. 에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에 붙어 있는 이제 유럽 쪽으로 해서 에너지가 많이 가죠. 아주 싸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는 식량이 또 우리가 동토 지역이기 때문에 식량이 안 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무식한 거죠, 우리가. 추운 지역에 무슨 살인하고 식량이 재배가 되는 생각했는데 이번 전쟁으로 해서 저도 배운 게 그런 거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창지역 중에 하나더라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식량이 못 사는 국가로 많이 수출되더라고 보니까요. 전 세계로 다 수출되더라. 곡창지대죠 완전히. 그런 이 전쟁으로 인해서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각국의 세계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전환을 시키면서요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저성장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요 빠르게 엔데믹을 빠르게 물리적으로 시도를 하고요 끝내버리고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개방을 하려고 전 지구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무리하게. 결론은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가 지금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 전쟁으로 해서 터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전 상황만으로 해서 북한만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던 요 추세선을 돌파해서 이제 하락을 해버린 거죠. 문제는 원인은 하락의 원인은 우리가 명백하다 그랬죠. 시장상은 최근에 금리 문제 50bp가 얘기 나오고요. 양축 긴축 이 얘기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양축 긴축은 아무리 조기 상환해도요 하반기 이후다 이거지. 리스크는 반영이 될지언정 그렇다. 그거를 전 지구적으로 경제성 이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막을 수 없다 이거죠. 왜냐면 전 세계가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지금 손발을 나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는 다 감안하는 거죠. 반영이 다 해버리고 선반영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가와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되지 이 추세선을 넘어뜨리기는 이제 수 없다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죠. 만약에 이걸 넘어뜨리게 되면 돌파해서 하락을 하는 거는 경제, 세계 질서상이 문제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주요 세력들이 이 추세선을 지금까지 몇 달을 잘 지지해주던 이 추세선을 유지해주지 못하는 돌발적인 상황, 심각한 상황이죠. 그게 아닌다 하면은 추락할 이유가 없겠죠.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올려줘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올려줄 수는 있죠. 큰 상승 기대는 하기 힘들어도 유지는 시킬 수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1월 20일 이후로 해서 우상향 추세선을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죠. 큰 상승은 되지 못해도 바닥은 우상향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전쟁 상황이 장기전으로 가면서요. 이게 성장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이게 전쟁 상황이요.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전쟁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심각한 거죠.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식량 문제. 이 문제가 제3세계 국가나 저개발도상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낙후된 지역들이 타격이 이제 우선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오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완전히 눈에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런 하락이 생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고요. 결과적으로 푸틴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몇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거를 강하게 여기를 돌파해서 하락을 하면 우리가 요때 지금까지 요 추세선을 잘 유지했는데 만약에 돌파를 해서 추락을 하게 되면 결단을 하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드릴 때는 상황이죠. 그때 아니면 여기 인접했던 여기에서 빠르게 올려주지 않는다면 여기를 지지를 하더라도 빠르게 지지받고 올리는 거지 않는다면 최소한 여기를 며칠간 행보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다 하면 판단을 우리가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가 판단했던 게 틀리지가 않았다. 불행하게도 이제 하락이 돼 버린 거죠. 요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후로 해서 그래서 보면요. 여기를 봐도 여기 기준으로 봐도요. 최소한 여기 기준으로 보면 올려주고 떨어주고 올려주고 떨어져도 적어도 여기도 문제지만 여기도 문제죠. 결국은 바닥을 보면 행보를 가리킨 거죠. 최소한 올려주면 떨어져도 올라가면 떨어져도 올라가면 떨어져도 결국은 요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희망사항은 요 당시도 최소한 올려주지를 못하더라도 조정이 길어지기를 좀 바랬는데요. 여기까지 희망이죠. 우리가 여기를 돌파해서 하락을 하면 이제 빠르게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며칠 돼 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내려온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일 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빨리 내려왔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빠르게 내려왔고요. 우리가 요 당시에 생각할 때요. 요때 결단이 안 되면 요때 결단을 하고요. 안 되면 요때라도 하자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어저께